윤석열 정부는 검찰주의적 정치를 중단하라. 범죄장치 없이 확산되는 검찰 권력 분산하라. 검찰주의적 정치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이 정부의 검찰의 그 문제점을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책임하고 이제 무능한 결과가 이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국에는 윤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검찰 또는 검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이제 해보지 못했던 실험, 그러니까 행정에다가 검찰의 색깔을 입히는 정치적 모험을 지난 1년 동안 했던 건데요.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검찰 편중 인사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참여연대가 최근까지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윤 정부의 검찰 출신 또는 검사들이 파견된 숫자가 1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특정 법률가 집단이 이 행정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의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검찰이나 검사가 사실 이제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실 수사도 전문성 별로 없고 그냥 기소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인데 이 전문성이 없는 집단이 굉장히 복잡한 행정을 맡는다는 거죠. 그게 비전문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획일성 부분인데요. 이게 인사정책 자체가 다양성이 사라지고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프리패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행정 전반에 있어서 인사가 검찰의 색깔, 다시 얘기하면은 인사정책의 획일성, 이게 관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 자체가 견제되거나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사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검찰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걸 임명하고 있는 대통령도 수습 검사 출신이고, 거기에다가 그걸 검증하는 기관 자체도 지금 법무부고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식민화되어 있는 기관에 의해서 검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제되기도 힘들 것 같고 교정되기도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행령 통치 부분인데요. 시행령 통치는 뭐 크게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분석이 됐지만 이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국 신설도 있고, 그다음에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들은 검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취지와 규정을 장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헌법의 취지 또는 법률의 취지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 체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검찰의 경우에 행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직접수사권, 부패범죄라든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이 강제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직접수사들이 한갓 그 법률상의 등이라고 하는 우존명사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뜻이냐라고 하는 이게 법률의 취지를 너무 교묘하게 지금 비틀고 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근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마치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명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되는 체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헌법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헌법 77조 바로 전에 76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이 체제는 어찌 말씀드리면은 헌법 76조 체제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헌법 76조는 긴급명령권 체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체제를 살고 있는 거냐, 어떤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재난의 검찰사법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재난이 정치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재난이 검찰사법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은 법적 책임에 굉장히 한정해가지고 나머지 책임을 다 방기한다는 거죠. 나머지 책임을 다 방기한다는 뜻은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게 현실화됐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진 것도 없고, 최근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중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근데 그게 검찰사법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또는 시민사회 입장에서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위헌적 반응이 교착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 통치 또는 검사 정치가 마치 뉴노멀이 돼가지고 이 정부가 지나가더라도 이 검찰 통치의 제도적인 응봉 또는 남아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한국 정치 또는 한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에 계속해서 걸림돌로 남게 되는 이 현상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87년 이후, 그러니까 군부 통치가 지나간 이후에 한국 정치 또는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적신호가 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